안녕하세요. 상주시입니다. 오늘은 5월 12일이고요. 월요일 밤 10시 19분입니다. 운동을 좀 갔다 왔어요. 1시간 정도 걷다 뛰다 왔고요. 사실 걷기죠 그냥. 걷기 95%, 뛰기 5%. 그래도 뛰기는 뛰었으니까 걷다 뛰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좀 민망할 정도로 뛰었습니다. 갔다가 아까 한 9시 반쯤에 왔나? 들어오니까 유자씨랑 하윤이랑 침대에 누워있더라고요. 유자씨는 피곤한지 침대에서 눈을 감고 거의 누워있었고 하윤이가 옆에 누워가지고 뭐라고 쫑알쫑알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이제 하윤이가 조금 커서 그런지 엄마가 이제 눈을 감고 있거나 아니면 뭔가 좀 피곤한 것 같이 느껴진다던가 그러면은 예전만큼 막 일어나라고 깨우지는 않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제 잘 시간에 엄마가 졸려서 혹시 먼저 눈을 좀 감고 있거나 자기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책을 안 읽어준다거나 뭐 그럴 경우에는 계속 일어나라고 깨우거나 아니면은 뭐 울거나 아니면은 때리거나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제 뭐 30개월밖에 안 되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씩 뭔가 이 지능이랄까요? 뭔가 뇌가 이제 발달하는 게 조금 느껴져서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물 좀 한 잔 마실게요. 오늘은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하윤이 등원하고 오전에는 좀 잤습니다. 피곤해가지고 어젯밤에 늦게 자서 제가 이제 뭐 유튜버 생활 반, 주부 생활 반 이렇게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이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은 저는 예전부터 그렇게 시간 관리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잘 시간 되면은 딱 칼같이 자고 일어날 시간에 일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은 좀 늦게 자게 되더라고요. 그게 물론 이제 일하다가 늦게 잘 때도 있는데 그냥 뭐 쓸데없이 시간 보내다가 늦게 잘 때도 있고 어제는 좀 쓸데없이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늦게 자버리는 바람에 피곤해서 오전에는 낮잠을 조금 자다가 점심 먹고 점심 좀 지나서 일어나서 집안일을 좀 싹 했습니다. 어제까지 대전에 있었어요. 대전에 있다가 어제 밤에 올라왔는데 어제 밤에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와서 집 정리를 이제 전혀 못했었죠. 그래서 거실 정리도 좀 하고 어제 대전 갔다 왔던 짐도 정리도 좀 하고 뭐 주방 정리도 좀 하고 뭐 빨래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유자씨는 이제 회사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계속 했었고 그리고 저녁 때는 만둣국이랑 돼지고기를 양념된 거를 구워서 먹었습니다. 요즘에 그 5월 달에 계속 좀 연휴이기도 했었고 대전을 다녀오기도 했고 그리고 뭔가 요즘에 조금 집에서 밥을 많이 못 챙겨 먹었었던 것 같아요. 외식을 좀 자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냉장고가 또 이제 정리가 잘 안 되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이번 주는 냉장고 파먹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좀 장을 안 보고 냉장고 안에 있는 식재료들로만 최대한 식사를 끝내보는 게 목표이긴 한데 그래도 또 하윤이 뭐 반찬 같은 거 필요할 때는 장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마도 뭐 고기류나 이런 좀 칼로리를 채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냉동실에 그래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다 꺼내보진 않았지만 뭐 채소나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채소 같은 것들 장 좀 보고 아까 말씀드린 하윤이 거 장 좀 보고 그 정도로만 해서 최대한 냉장고 파먹고 식비도 좀 최소한으로 좀 쓰고 그렇게 지내볼 생각인데 냉장고에 만두가 잔뜩 있어요. 저번에 저희가 만들었던 만두도 있고 하윤이가 고향만두 좋아해가지고 고향만두도 큰 봉지로 한 봉지를 샀었거든요. 그리고 마침 계란도 있고 뭐 파도 있고 그래가지고 만둣국을 끓여서 먹었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이제 하윤이 반찬 따로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같이 먹을 요리를 또 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만둣국 같은 경우도 간을 최대한 거의 안 했죠. 최대한 심심하게 좀 했고 어른들 기준으로 한 4, 5인분? 5인분 정도 되는 떡만둣국을 만들었는데 간을 한 게 치킨 스톡 그 액체로 된 거
한 3분의 2스푼? 한 반 스푼? 한 반 스푼 되겠네요. 반 스푼. 멸치 액젓 2스푼. 뭐 이 정도 넣었으니까. 보통 사람들한테는 좀 굉장히 싱겁게 느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정도의 간인데, 하윤이랑 같이 먹으려고. 그리고 이제 만두 자체에도 약간의 또 간이 있다 보니까, 국물은 좀 싱거워도 만두를 이제 베어 물게 되면 약간 좀 간의 밸런스가 맞게 되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심하게 했는데, 원래 계획은 하윤이 거를 좀 덜어 놓고 저희 거는 간을 좀 더 할 생각이었는데, 뭐 슴슴하니 또 먹을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준비했던 양념 돼지고기, 그게 이제 또 간간하니까 같이 먹으니까 이제 딱 맞아가지고 채소하고 또 냉장고에 있던 밑반찬들 좀 꺼내고 해가지고 적당히 저녁을 잘 해결을 했습니다. 만둣국을 또 많이 끓여가지고 남았어요. 고기도 남고. 그래서 내일 유자씨 출근하는 날인데 내일은 저 혼자 집에서 이제 그거를 해치우면 될 것 같고, 냉장고에 있는 그러니까 음식들을 좀 비우려고 시작을 했는데 요리를 했더니 또 다른 반찬이 또 생겨버렸다. 오늘 또 뭐 했지? 그 빨래 바구니? 그거를 하나 오늘의 집에서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빨래 바구니가 오늘 와가지고 좀 시킨 지 좀 됐는데 어제 왔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조립을 좀 했죠. 플라스틱으로 된 빨래 바구니인데 이제 3단으로 돼 있어요. 3층으로. 그래서 위에 2층은 좀 이제 작은 빨래 바구니이고 밑에는 한 중간 정도 되는 느낌의 빨래 바구니이고, 그래서 이제 좀 위로 수직으로 이렇게 3칸을 쌓을 수 있는 그런 빨래 바구니인데, 원래는 그 조그만한 이제 빨래통 같은 거를 3개를 바닥에 이제 늘어놓고 거기다가 빨랫감을 좀 구분해가지고 넣고 뭐 그렇게 했었거든요. 색깔별로 뭐 검은 옷, 흰 옷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탁실이 좀 이제 바닥이 맨날 좀 이제 비좁아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수직으로 좀 할 수 있는 이제 일종의 뭐 재개발을 한 거죠. 네. 주택이랑 이제 이런 것들 다 밀어버리고 3층짜리 아파트가 생겼다. 물 좀 한 잔 마실게요. 오늘 목이 좀 칼칼하네요. 그 저번 주말 동안 대전을 갔다 왔는데 그때 날씨가 좀 추웠었던 것 같아요. 비도 오고 그래가지고 감기에 걸린 것까지는 아닌데 약간 목이 좀 따끔따끔한? 여기서 잘못하면 감기 걸릴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럴 때가 좀 있잖아요. 그런 정도 느낌이라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신기한 게 제가 올해 들어서는 감기 때문에 병원을 거의 안 갔거든요. 정확히 언제부터 안 갔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몇 달 된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아기가 있으니까 보통은 하윤이한테 먼저 감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하윤이가 감기가 걸리면 저랑 유자씨가 좀 타이밍이 다를 뿐이지 감기에 모두 옮아서 3명 다 감기에 걸려 있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꽤 있었는데 올해는 저는 다행히 감기로부터 조금 잘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꿀팁을 좀 드리자면, 물론 이것 때문에 감기에 안 걸렸다 이거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예전에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감기 기운 있을 때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면 감기에 안 걸린다 뭐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주워 들었어요. 뭐 메가도스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던데, 평소에 이제 권장 섭취량보다 이제 몇 배로 먹어서 일시적으로 감기와 싸우게끔 하는 것이겠죠? 비타민 C를 많이 먹어서. 그래서 저희 집에 비타민 C 그 1000ml짜리 고려온단 거였나? 그거 영양제가 있는데 보통 하루에 한두 알 정도 먹는데 감기가 좀 걸린 것 같다 싶으면 하루에 뭐 한 대여섯 알 먹었습니다. 그렇게 먹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괜찮다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2알, 점심에 2알, 저녁에 2알 이런 식으로 먹으니까 감기가 이제 올랑말랑 하다가 하루 이틀 목 좀 간지럽다가 그러다가 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험을 올해 초에 한번 했는데 그 뒤로는 약간 미신일지 모르겠지만 뭔가 저한테는 약간의 확신 같은 게 생겨가지고 감기 걸릴 때는 비타민 C를 왕창 먹고 있다. 혹시 감기에 좀 자주 걸리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마침 비타민 C를 영양제를 드셔서 이제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시라면 한번 왕창 드셔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텐데, 제가 뭐 약사나 의사가 아니니까 너무 제 말을 믿지 마시고
좀 검색해보시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제 대전에서 이제 저녁 때 집에 도착하고 나서 하윤이가 오는 길에 차에서 잠들었어요. 그래서 하윤이 이제 눕혀놓고 간단히 좀 씻고 짐 정리 간단하게만 해놓은 다음에 유자씨랑 같이 그 폭삭 소가수다 그거를 봤습니다. 아이유 씨랑 박보검 씨가 이제 주연인 그런 드라마죠. 넷플릭스에서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주변에서 막 재밌다, 엄청 슬프다 막 이런 이야기 많이 해가지고 볼까 말까 이제 좀 고민을 했었는데 제 성격이 좀 이상한 건지 주변에서 너무 또 그러면 괜히 보기 싫어지는 뭔가 그런 쿨병 같은 게 또 도져가지고 안 보고 있었는데 너무들 그러니까 이제 궁금해가지고 마침 유자씨도 보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넷플릭스도 이제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어제 이제 보기로 한 거죠. 그래서 저번에 맥주랑 그 감자칩을 집에 좀 사다 놨는데 맥주 한 캔씩 따고 감자칩이랑 감자칩 한 봉지랑 과자 한 봉지 까고 해서 이제 방에서 하윤 재워놓고 이제 보기 시작을 했던 거죠. 지인분이 봤는데 1화 보다가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됐거든요. 보통의 드라마들이 그렇게 1화부터 막 엄청 슬프거나 그런 거를 잘 경험을 못 해봐서 보통은 이제 내용이 쭉 이제 흘러가면서 감정이 점점 이제 고조가 되면서 뭔가 슬퍼진다거나 감정이 좀 북받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생길 텐데 1화부터 엄청 울었다고 해가지고 약간 좀 긴장을 하고 봤죠. 그래서 어제 유자씨랑 1화를 다 보고 2화 한 중간 정도까지 이제 보다가 시간이 늦어가지고 그만 봤는데 일단은 굉장히 재밌었고요. 아직 저도 그게 16부작인가 그렇더라고요. 아직 1.5화까지밖에 보진 못했지만 그런 드라마나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호불호 없이 누구나 재미있어 할 만한 그런 내용이나 좀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고 저도 역시나 눈물을 피하기는 좀 힘들었고 근데 보다가 울면 굉장히 좀 꼴불견일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컨텐츠 각일 것 같기도 해서 카메라를 틀어놓고 봤거든요. 그 눈물을 혹시나 흘리게 되면 그 흘리는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 카메라가 자꾸 의식이 돼서 그리고 유자씨랑 같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랑 같이 보는 상황에서 카메라까지 틀어놓으니까 만약에 혼자 봤으면 아마 엉엉 울었을 것 같아요. 엉엉 울었을 것 같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근데 여러 가지 좀 장치들이 되어 있어서 카메라와 유자씨와 그래서 엉엉 울지는 않았지만 전 누구 있을 때 잘 못 울겠더라고요. 그럼에도 거의 울 뻔했어요. 그 있잖아요. 막 너무 슬퍼지면 콧구멍 막 벌렁벌렁해지는 아시죠? 그런 경험들 해보셨죠? 막 슬픈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입술 푸르르 떨리면서 콧구멍 벌렁벌렁해지잖아요. 그리고 막 슬픈데 그걸 좀 참다 보면은 저는 그 머리 꼭대기 쪽 제일 위쪽이 뭔가 뻐근해지더라고요.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어제도 굉장히 슬펐지만 이제 안 울려고 참다 보니까 머리가 뻐근뻐근해지더라고요. 그게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처음에 시작되는 그 극중의 시간대가 1960년도인가 뭐 61년도인가 뭐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왜 좀 슬펐었냐면 그 극중에서 어떤 여자 배우분이 그분 성함이 뭐더라? 엄혜란 님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예전에 그 더글로리에서 이렇게 매 맞는 아내 역할로 나오는 남편이 막 가정폭력이 있어가지고 맨날 두들겨 맞는 그 아내 역할로 나온 그분이신데 연기를 진짜 잘하시거든요. 그분이 되게 이제 제주도에서 해녀인데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은 역할로 나와요. 근데도 가족들을 위해서 되게 이제 다 이겨내고 좀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되게 생활력이 강한 이제 그런 엄마로 나오는데 이제 그분의 이제 딸이 있어요. 딸이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아마 초등학생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점점 이제 성장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좀 찾아봐야겠다. 그분 성함을 제가 몰라서 잠시만요. 찾아봐야지 뭔가 일 것 같아요.
아, 맞네요. 엄혜란 씨라고 호칭을 할게요. 어쨌든 엄혜란 씨가 이제 원래 그 결혼을 해서 큰 딸이 있었고, 근데 그 남편이 이제 죽어서 다른 남자랑 재혼을 해서 아이를 또 둘을 낳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재혼한 남편, 엄혜란 씨, 그리고 아이유 씨의 이제 어릴 적 그 초딩 아이유, 그리고 재혼한 남편과 낳은 이제 아이 둘, 이렇게 다섯 식구가 어쨌든 살아가고 있는데, 뭔가 저희 어머니가 61년생이신가 그래요. 호적상으로, 주민등록상으로. 그러니까 태어난 거는 예전에는 좀 출생신고 이런 걸 좀 늦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58년생인가 59년생인가 실제 태어난 건 그러실 거고, 호적상으로 어쨌든 61년생인데,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그 시대 때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또 근데 이제 아버지가, 그러니까 저희 외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가 엄마가 초등학교 때인가 하여튼 되게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 뒤로 이제 외할머니도 고생을 되게 많이 하시고, 뭐 엄마도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엄마 쪽이 이제 4남매인데 엄마 위로 이제 오빠가 한 분 계시고, 엄마 밑으로 이제 동생이 둘 있고, 그런 상황인데, 뭔가 엄혜란 씨가 뭔가 그냥 우리 엄마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꾸.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그런 감정을 느꼈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대부분의 엄마들이 되게 뭔가 좀 뭐랄까 강하잖아요. 강하고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이제 뭐든지 할 수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어쨌든 그런 느낌, 하여튼 뭔가 그냥 우리의 엄마 같은 느낌처럼 엄혜란 씨의 그 배역이 되게 좀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그냥 우리 엄마가 어릴 때 고생했었던 걸 내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냥 얼핏 들었던 것들로 뭔가 구체적으로 상상이 되진 않지만, 그냥 그때의 엄마가 느꼈을 그런 힘듦과 고통과 막 이런 것들이 뭔가 그냥 자꾸 떠오르면서 되게 슬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 1편을 보는데 별로 슬픈 장면이 아니거든요. 눈물이 날 것 같은 장면이 아닌데도 보고 나서 거의 한 10분, 15분 지나니까 뭔가 막 눈물이 날 것 같은 느낌이 막 들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아이유 씨의 이제 어릴 적, 초등학생 때 이렇게 뭐 학교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글짓기 대회 같은 거에서 막 상도 타고, 그래서 좀 공부를 이제 그런 시인 이런 쪽으로 하고 싶은,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하고 싶은 욕구가 좀 있는 이제 그런 캐릭터로 아이유 씨의 이제 어린 시절 아역이 나오는데, 그 장면에서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또 다들 형편이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여자애가 애들한테 뭔가 여자애가 무슨 뭐 이렇게 공부를 하냐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 드라마 안에서도. 좀 이제 그런 하여튼 이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무튼 저희 어머니도 이제 외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거의 그때부터 일을 계속 하셨던 거예요. 학교 공부도 제대로 이제 마치지 못하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못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극 중에서 그 여자아이도 되게 뭔가 좀 하여튼 그런 쪽으로 글을 쓰고 공부를 하고 이런 걸 되게 하고 싶어 하는데, 주변에서 이제 조금 막 뭐라고 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그려지니까 갑자기 또 우리 엄마가 떠오르면서, 우리 엄마는 또 어릴 때 상황이 그렇게 돼서 외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동생들은 또 있고 돈이 필요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일찍부터 일을 했지만 얼마나 또 공부를 하고 싶었을까. 교복도 입고 중학교도 가고 그런 거 되게 해보고 싶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상황들 때문에 못한 거니까 그 어린 시절의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 막 그런 생각들이 갑자기 막 보면서 들더라고요. 그걸 유자 씨랑 막 대화를 나누면서 봤다거나 막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엄마한테 얼핏 들었던
엄마의 좀 어린 시절 힘들었던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극 중에 그 엄혜란 씨와 그리고 아이유 씨가 맡았던 그 아역 캐릭터한테 자꾸 뭔가 대입을 하면서 혼자서 슬픔을 마구마구 이제 증폭시키게 되더라고요. 원래 슬픈 느낌이 있는 드라마인데 혼자서 그거를 더 이제 뭔가 곱했던 거죠. 더블로 곱했던 거죠.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때 그 감정과 생각들을 좀 잘 조리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너무 횡설수설하는 게 느껴져가지고 아무튼 그냥 재미있었다. 아직 1.5편까지밖에 못 봤지만 2편도 다 못 봤지만 꽤 재미가 있어서 시간 날 때마다 유자씨랑 같이 보면 좋을 것 같다. 보통 저희가 뭔가 재미있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같이 보면 보다가 처음에 한두 편 같이 보다가 그 뒤부터는 되게 그러니까 각자 이제 그냥 각자 시간이 될 때 각자 이제 보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 요번 드라마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뒤에 내용을 제가 뭐 다른 거에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도 몰라요. 내용을 아예 몰라가지고 사실 그 뒤로도 내용이 뭐 어떻게 되는 걸까? 뭐 무슨 그러니까 뭘 하게 되는 걸까? 이런 극 중의 배역들이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여가지고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그냥 어쨌든 뭔가 그냥 그런 가족들 간의 그런 소중함 뭔가 그런 내용을 다루는 게 아닐까 싶어가지고 유자씨랑 좀 같이 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이제 아이유 씨랑 박보겸 씨 맞나요? 이름 뭐였더라? 박보검 씨군요. 죄송합니다. 박보겸은 누구야? 네, 박보검 씨. 아이유 씨랑 이제 박보검 씨가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이제 자랐고, 둘이서 이제 크고 나서도 같이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이제 그런 역할로 나오는데, 박보검 씨가 극 중에서 되게 과묵한 스타일로 나와요. 말도 별로 없고. 근데도 아이유 씨를 너무 이제 좋아하는 거죠. 너무 좋아해서 잘해주고. 그래서 되게 좀 우직하게, 든든하게, 정말 기대고 싶은 그런 사내로 나오거든요. 남자로. 그래서 그 모습을 또 보면서도 요즘에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도 조금 언급을 하긴 했었습니다만 최근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자 씨랑 좀 자주 다퉜던 것 같아요. 크게 다툰 것도 있었고 막 소리 지르면서 좀 작게 다퉜던 것도 있고 그렇긴 한데 거의 한 주마다 한 번씩은 싸웠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자주 싸우는 편이 아니었는데도 그래서 뭐 물론 제가 잘못해서 싸운 것도 있고 유자 씨가 실수를 했던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은 대부분의 싸움을 제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은 그렇게까지 안 싸울 수 있었던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물론 반대로 말하면 유자 씨가 좀 참았으면 좀 덜 싸웠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냉정하게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조금 더 참았으면 더 그러니까 좀 더 그냥 문제를 안 만들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었던 걸로 이제 싸우고 나서 한참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들인 것 같아서 뭔가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유자 씨한테도 참 보면서 뭔가 괜히 미안해지고 혼자서 막 그런 옛날 엄마 생각을 하면서 막 슬픔을 증폭시키고 있던 와중에 박보검은 왜 이렇게 든든한 남자로 나오는지 뭔가 유자 씨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반성되기도 하고 그래서 만약에 부부간에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부들이 봐도 참 좋을 것 같다. 뒷내용은 제가 몰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그냥 부부간에도 같이 그걸 보고 나면 좀 더 끈끈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 들고 그래서 유자 씨랑 나머지 남은 핫수들도 좀 같이 볼까 고민 중입니다. 뭐 이러다가 너무 궁금하면 혼자 볼 수도 있겠죠. 예전에 그러니까 예전 저희 그 어머니 얘기를 잠깐 꺼냈지만
어릴 때부터 되게 이제 힘들게,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게, 그러니까 외할머니 입장에서는 사남매를 남편이 일찍 이제 사별하고 나서 사남매를 이제 혼자 키우신 거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뭐 초등학생쯤이었으니까 저희 외삼촌도,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오빠죠. 아마 뭐 초등학교 고학년이거나 뭐 중학교 뭐 1, 2학년 되거나 뭐 그 정도였겠죠. 그럼 또 예전에는 아무래도 결혼도 좀 일찍 하고 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외할머니도 아마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도 30대나 됐겠죠. 아마도. 남편이랑 사별하고 참 어쨌든 자식 넷을 혼자서 키우는 게 쉽진 않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 들면서도 어머니 입장에서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뭔가 좀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좀 뭔가 절약하고 아껴 쓰고 이런 게 좀 습관이 되셨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제가 이제 자랄 때도 저희 어머니께서도 엄청 짠순이세요. 네. 엄청 아끼시고 엄청 절약하시고, 예전에도 막 시장 같은 데 가면 막 이것저것 사가지고 1시간 넘는 거리를 막 걸어서 오고 엄청 무거우실 텐데, 그럼 제가 제발 뭐 택시를 타든 뭐 버스를 타든 좀 뭐 좀 타고 오시라 말씀을 드려도 절대로 잘 안 들으시고 걸어오시고 막 그랬던 적도 되게 많았었는데, 조금이라도 더 아끼려고 하셨던 거겠죠. 그리고 어릴 때도 뭐 저랑, 그러니까 저희 집도 그렇게 막 형편이 좋지는 못하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막 넉넉하게 지내지는 못했었는데, 그래서 그냥 어린 시절 마음에는 되게 좀 약간 엄마 아빠를 약간 원망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뭔가 엄마가 이제 너무 좀 짠소리처럼 그런다거나 그런 게 느껴질 때는 괜히 좀 더 싫어지고 막 그럴 때도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참 그냥 우리 집 사정에 맞춰서, 환경에 맞춰서 그냥 최대한 최선을 정말 다하신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좀 대단한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뭐 그렇네요. 저희 아버지도 되게 공부를 많이 하시진 못했어가지고, 저희 아버지 쪽은 또 7남매예요. 네. 7남매라서 되게 일찍부터 아버지도 일을 하셨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중학교 때부터 일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진 못했죠. 많이 배우시진 못했는데, 그래서 아버지도 거의 평생을, 지금은 이제 일은 안 하시는데 거의 평생을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노가다, 그런 일을 하셨던 거죠. 공사 현장 같은 데서 일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건데, 하여튼 그런 것들도 막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로 감정이 되게 복잡했습니다. 복삭 소가수다를 보면서. 그래서 가족들한테도 잘해야겠다, 유자 씨한테도 더 잘해야겠다, 부모님한테도 더 잘해드려야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애아빠다 보니까 그 극 중에서 아이유 씨의 그 동생들, 애기들이 뭔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완전 애기들로 나오거든요. 처음에 드라마 시작할 때 막 거의 뭐 정확히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막 2-3살? 3-4살? 뭐 이 정도 느낌으로 나오거든요. 그런 애들 보면서도 그냥 뭐 드라마이고 그냥 극중의 스토리일 뿐인데도 괜히 너무 불쌍하고 막 감정이입이 막 마구마구 되더라고요. 애기를 이제 키우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무튼 재밌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없으신데 가입하실 분들은 그 광고 요금제가 5,500원인가 뭐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광고 요금제로 봐도 광고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근데 넷플릭스에서 요즘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광고 요금제를 7,000원인가로 또 올린다고 그런 뉴스가 또 있던데, 물 좀 한 잔 마실게요. 하여튼 뭐 그랬고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 이제 어버이날 겸 해가지고 대전에 다녀왔었고요. 어머니 아버지께서 뭐 당연하게도 너무 이제 좋아하시고, 저희가 내려가면은 저랑 뭐 유자 씨가, 그러니까 아들이랑 며느리가 와서 좋아하는 것도 있겠지만 아마 거의 한 50% 이상, 최소 50% 이상은 이제 하윤이가 가니까 더 좋아하시는 이제 그런 것도 있을 텐데, 하윤이가 이제 말을 조금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정말 더 예뻐라 하시더라고요. 말이 좀 통하고 약간 이제 의사소통이 되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요번에는 가서 그 핸드폰을 좀 바꿔드렸어요. 제가 유자 씨가 쓰던 거랑 제가 쓰던 핸드폰이 있는데 갤럭시 삼성 핸드폰이고 충분히 최신 폰이어가지고 아직도 유자 씨 같은 경우는 갤럭시 S24 울트라를 쓰다가 회사에서 근속 5년 됐다고 핸드폰을 새로 사줬어요. 그래서 그 핸드폰을 이제 안 쓰게 돼가지고 근데 뭐 사실 S24 울트라도 작년에 나온 거니까 작년 초에 나온 거니까 이제 뭐 한 1년 정도 된 거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부모님이 쓰시던 폰이 좀 옛날 폰이어가지고 한 5, 6년 됐나 쓰신지. 근데 그 당시에도 이제 그런 갤럭시 A 시리즈, 그러니까 이제 보급형 폰이죠. 그렇다 보니까 성능이 또 막 많이 좋지는 않고 이렇다 보니까 이걸로 바꿔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바꿔드렸는데 사실 저는 이제 갤럭시 S 울트라 시리즈가 좀 크잖아요, 화면이. 그래가지고 좀 무거우니까 좀 불편해 하시면 어떡하나 걱정을 좀 했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마침 어머님이 쓰시던 핸드폰은 그 이제 막 지문 인식도 안 되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수리를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보급형 기종이기도 하고 이제 한 5, 6년 쓰다 보니까 많이 느려지고 막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좀 버벅대기도 하고 그리고 용량도 되게 좀 작고 막 그래가지고 마이크로 SD 카드 막 넣어서 쓰고 또 막 그러셨었는데 이번 기회에 좀 바꿔드렸고 그리고 요금제 같은 경우도 좀 교체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두 분 다 이제 알뜰폰을 쓰고 있는데 사실 알뜰폰이 뭐 4개월이나 7개월만 할인되는 이제 그런 요금제들 같은 경우는 가격 대비해서 데이터를 좀 더 넉넉하게 쓸 수가 있는데 어머님, 아버님 같은 경우는 그 알뜰폰을 새로 가입해서 또 개통하고 유심칩 교체하고 이런 것들에 되게 익숙지 못하고 되게 좀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4개월, 7개월마다 교체를 또 하시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예전에 요금제를 가입해 드릴 때 그냥 평생 할인되는 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제일 괜찮았던 걸로 가입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통화를 한 200분 정도 쓰고 데이터가 한 5기가? 뭐 이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해서 한 12,000원, 13,000원? 이 정도 되는 요금제를 쓰고 계셨었거든요. 그랬는데 요번에 보니까 비슷한 가격대인데 통화는 무제한이고 데이터는 10기가 정도? 그 데이터도 거의 2배를 쓰는 거죠. 그런 요금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걸로 좀 바꿔드렸고 그래서 원래는 완전 데이터 무제한으로 좀 바꾸는 걸 권유를 해드렸는데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셔가지고 그리고 돈도 좀 너무 비싸지는 것 같다고 데이터 무제한은 보통 한 3만원 초중반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돈 내면서는 쓰고 싶지 않다고 하셔가지고 존중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그냥 적절한 가격과 데이터와 통화와 이런 것들로 구성을 해가지고 알뜰폰으로 바꿔드렸고 잘 몰랐는데 어머니께서 통화가 좀 부족해가지고 조금 불편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200분 정도면 충분해가지고 전 전화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가지고 잘 몰랐었는데 그걸 진작에 말씀을 하셨으면 좀 빨리 바꿔드렸을 텐데 말씀도 잘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 아마 신경 쓸까봐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따로 막 그렇게 취미 생활도 거의 없으시고 그냥 이제 뭐 일 조금씩 하시고 그냥 주변에 이제 친구들하고 통화하고 이제 이런 게 대부분인가 봐요. 근데 이제 통화를 또 하다 보면 또 길게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통화를 막 안 할 땐 또 안 하다가도 한 번 하면 막 1시간씩 하게 되고 30분씩 하게 되고 이럴 때들이 좀 있을 텐데 어쨌든 200분이라는 시간이 충분할 때도 충분한데 가끔씩은 또 이제 통화를 많이 할 때는 또 부족하고 막 그럴 때가 있으셨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통화 무제한 요금제로 바꿔드렸는데 아주 웃음꽃이 정말 활짝 피시더라고요. 어머니도 그렇게 뭐랄까 웃는 상은 아니세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막 웃는 거를 많이 보고 막 그러진 못했었는데 그럼에도 순간적으로 웃상으로 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바꿔드린 것 같다. 그래서 혹시 듣는 분들 중에서도
부모님이 좀 어떤 요금제 쓰고 계신지, 불편한 건 좀 없으신지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도 들고, 그리고 핸드폰도 이제 바꿔드린 김에 그 핸드폰도 좀 사용법 같은 것도 좀 더 다시 알려드리고, 또 몇 년 전 기종을 쓰고 계시다 보니까 좀 바뀐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AI 프로그램들도 좀 깔아드렸어요. 제미나이하고 챗GPT 이런 거 깔아서 음성으로 대화하는 거, 이런 것도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또 뭐 엄청난 뭐 정보를 막 검색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또 쓴다기보다도, 물론 그런 용도로 앞으로 쓰시겠지만은 익숙해지시면 그냥 혼자 계실 때 심심하니까 그럴 때 좀 그냥 말동무 하는 용도로 써도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좀 깔아드렸는데 생각보다 되게 재미있어 하시더라고요. 어른들은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이제 어려워 하시잖아요. 어려워 하시는데도 그럼에도 되게 이제 재밌어 하셔가지고 깔아드리기를 잘했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빅스비 있잖아요, 삼성 핸드폰에. 빅스비 사용법도 알려드렸는데 그 호출어를 원래 보통 하이 빅스비 하던가 아니면 빅스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빅스비 호출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내가 지정한 단어로 호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이름으로 그 호출어를 바꿔드리고, 그리고 그 빅스비의 목소리도 내가 이제 녹음을 한 거를 학습을 시켜가지고 내 목소리처럼 바꾸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바꿔줄까 했더니 그게 더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한 10문장 정도를 거기서 이제 문장을 띄워줘요. 그럼 그걸 제가 이제 읽으면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약간 이제 AI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제 목소리랑 100%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제법 비슷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호출도 이제 제 본명으로 제 이름을 불러서 호출을 하고, 어머니가 이제 뭐 날씨 어떠니 물어보면은 제 목소리로 이제 날씨가 나오는 거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되게 좋아하시고 신기해하시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도 이번 기회로 미래로 좀 더 이제 한 발짝 가셨다. 네. 그 전에는 거의 핸드폰을 이제 전화하고 카톡하고 사진 찍고 이제 이런 용도로만 쓰셨을 텐데, 하여튼 그렇게 하고 왔고, 일요일에 이제 광주로 올라오는 날이었는데, 그날은 그 세종시에 그 김유라 작가님이라고 지인분이 계세요. 그분도 이제 재테크 쪽 관련된 활동을 하시는 작가님이기도 하면서 저희 이제 자주 만나다 보니까 저희의 이제 뭐 지인이기도 한 이제 그런 분인데, 세종시에 사셔가지고 대전에서 세종까지는 금방 가거든요. 그래서 광주 올라오기 전에 잠깐 들려서 만나 뵙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대구로 가기로 해가지고 집에서 뭐 밥 간단히 먹고 이제 뭐 그렇게 되려나 싶었는데, 저희랑 같이 이제 피크닉을 가려고 김밥을 막 싸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도착했더니 떡볶이도 만드시고 김밥이랑 샐러드도 만드시고 이것저것 만들어가지고, 그 김유라 작가님 이제 남편분이랑 김유라 작가님이랑, 그리고 김유라 작가님이 이제 아들만 셋이세요. 아들 셋 엄마인데 그 막내 아들하고 저희 가족 셋, 6명이서 같이 그 세종에 세종호수공원이라고 있더라고요. 예전부터 그 지도 같은 데서만 보면서 되게 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저기 뭔가 되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만 좀 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가게 됐고, 그냥 그런 이제 뭐 광교 호수공원이나 뭐 이런 느낌이에요. 느낌이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 사람도 되게 많고, 여기서 돗자리 펴고 김밥에 떡볶이에 그리고 치킨도 또 시켜주셔가지고 치킨도 먹고, 그렇게 또 즐거운 시간 보내다가 올라왔습니다. 요 며칠 저는 뭐 이런 일들을 겪었고요. 오늘 할 이야기는 얼추 끝난 것 같습니다. 너무 또 뭐 늘 그렇지만 오늘도 참 특히 폭삭 소가수다 때문에 너무 횡설수설 이야기를 한 것 같아가지고, 네, 재미있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재미있게 들으셨겠죠? 다음에 또 다른 저의 별 볼 일 없는 일상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밤 되세요. 네, 들어가세요.